그날 식탁 위에 올려진 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의 비밀이 눈물이 되고 한 잔의 물이 결국 폭풍이 되었죠. 지훈과 수지는 왜 두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예상 못한 진실이 펼쳐집니다. 31살 지우는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3년간 사귀어온 연인 수진과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고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죠. 호텔 한정식당 명월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이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개별룸은 마치 궁궐의 별채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진의 모습은 우아했지만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지훈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한정식 코스 요리가 차려진 원형 테이블 앞에서 양가 가족들은 서먹서먹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명희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었어요. 평소 동네에서 반찬 가게 사장님으로 불릴 때의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서 하는 모습이었죠.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반대편에 앉은 수진의 어머니 정숙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정장을 입은 그녀는 꽃집 운영자답게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어요. 단아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과 절제된 화장이 그녀만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마치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시죠? 정숙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명희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님, 정말 반갑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정숙 역시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마치 전기가 통한 듯한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아서 지훈과 수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명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꽃집이요. 참 좋은 일이시네요. 저희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명희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어머니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탐색적인 것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며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지훈과 수지는 부모님들의 미묘한 긴장감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상하지? 지훈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소 누구와도 잘 어울리시는 어머니가 오늘따라 어색해 보였거든요. 수진 역시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오늘은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러 다가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잔에 시원한 물이 채워지는 소리만이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 결혼 정말 순탄히만 끝나면 좋으련만. 명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역시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분명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무렵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럭저럭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복죽이 나오고 이어서 색색깔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긴 접시들이 테이블을 채워갔어요. 지훈과 수지는 부모님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아, 물이 떨어졌네요. 정숙이 자신의 빈 잔을 보며 말했어요. 웨이터를 부르려던 찰나 명희가 먼저 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따라 드릴게요. 명희는 정중하게 말하며 정숙의 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희가 물을 따르려다 손이 살짝 떨렸고 물병이 정숙의 손목을 스쳤어요. 순간 정숙이 아 하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별것 아닌 접촉이었지만 그 찰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명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혹시 정숙 아니에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이정숙? 정숙의 표정이 단숨에 싸늘해졌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희? 설마 김명희? 정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전 내 남편 사업 망하게 만든 그 명희?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은은하게 흘러나오던 가야금 연주 소리만이 적막한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켰어요. 지훈과 수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하지만 정숙은 명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명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정말 정숙 씨인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그 건설업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한다고요? 정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한 건데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이 건설업으로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잖아요. 지훈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두 어머니는 지훈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의 폭발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겠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전업주부였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모든 걸 잃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숙의 손이 떨리며 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방으로 쫓겨났던 그때를 어떻게 잊겠어요. 명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명희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다고요? 정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우리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정숙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어요. 당신이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다 계획된 일이었잖아요. 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훈 역시 명희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감정은 쉽게 꺼질 기미가 없었어요. 정숙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차근차근이라니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남편은 사업 망한 충격으로 몸져 눕고 나는 나이 40에 꽃집 일을 배워가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명의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옆 룸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설마 엄마들이 서로 알던 사이였다고? 수진이 지훈에게 속삭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웨이터가 소음을 듣고 살며시 문을 열어봤지만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이미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악연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명희의 대치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20년간 쌓인 원한이 터져 나오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거침없이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때 사채이자 5% 받으면서 나한테 집까지 빼앗았잖아. 정숙이 손가락으로 명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증인이라면서 뒤에서는 사채업자랑 짜고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명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반박했습니다. 웃기고 있네요. 빚 안 갚은 건 당신 남편이잖아요. 명희의 평소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언제 사채업자랑 짰다고 그래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그 순간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정숙의 손에 들린 물잔이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명희 얼굴로 물이 끼얹어 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흔들리며 나물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순식간에 얼룩투성이가 되었어요. 명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에 국물이 튀었어요.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명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녀도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엄마 안 돼요. 지훈이 명희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명희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물병이 흔들리면서 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정숙의 네이비 블라우스도 젖었습니다. 테이블 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비싼 도자기 접시들이 넘어지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 요리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간장과 국물이 섞여서 테이블보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이 상황이 뭐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두 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2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젖은 옷을 털어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어요. 남편은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나는 40살에 생판 모르는 꽃집일을 배우면서 애들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명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면 빚을 제때 갚으셨어야죠. 저희도 남편 수술비가 급했다고요. 명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당신들이 안 갚아서 저희까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렸어요. 이때 옆룸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이 소음 때문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해 주세요. 하지만 두 어머니는 매니저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정숙이 명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채업자한테 우리 정보를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명희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까지 속인 거라고요.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지훈과 수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지훈은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지훈이 명희의 어깨를 잡으며 간청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서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진도 정숙을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하지만 정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 매니저가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다른 고객분들께 너무 큰 피해가 됩니다. 조용히 해결해 주시거나 자리를 옮겨주세요. 그제야 두 어머니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 엉망이 된 테이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감정의 불길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이 갈등은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훈과 수진의 결혼 계획은 이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매니저의 거듭된 요청과 다른 고객들의 항의로 인해 두 집안은 각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엉망이 된 테이블과 얼룩진 옷차림,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만이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두 가족은 마지막 대치를 벌였어요. 정숙이 젖은 블라우스를 털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내가 그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어요. 명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몰상식한 분가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지훈과 수지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따라 나서야 했어요. 호텔 입구에서 두 가족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훈은 수진을 붙잡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격한 감정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명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정숙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수진이 엄마하고 그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명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내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큰 수술을 해야 했거든. 그때 돈이 급해서.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 씨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였어. 한편 수진과 정숙이 탄 택시 안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하필이면 명희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내 아빠가 건설업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 명희 씨 남편이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 그런데 갚을 날이 되니까 사채업자를 소개하더라고. 이자가 좀 높지만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하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명월관에서 벌어진 소동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하려던 집이 상견 내장에서 난투극 벌였대. 물컵까지 날아갔다더라. 호텔에서 쫓겨났다던데.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어요. 지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너 상견례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봤어.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까지 올라왔다고요? 실제로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명월관에서 상견례 하다가 대판 싸운 가족들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과장되어 있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맞아떨어졌어요. 수진 쪽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큰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니?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좋지 않다는데. 이모도 비슷한 걱정을 표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특히 수진의 아버지 쪽 친척들이 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건 두 집안의 궁합이 안 맞는다는 뜻이야.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과 수진은 만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지훈은 수진에게 간신히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우리 그냥 도망가서라도 결혼하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우리 이 싸움 끝내야 해. 이대로 결혼해도 평생 이 문제가 따라다닐 거야.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도망가서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원한과 오해, 그리고 이미 퍼져버린 소문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지훈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3년간 사귀어온 수진과의 결혼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인이 20년 전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이라니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갈등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두 젊은이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각자의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특히 양쪽 집안에서 과거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명의를 붙잡고 진실을 캐물었어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엄마와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명희는 며칠간 망설이다가 드디어 오래 숨겨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 정숙 씨 남편 회사에서 우리 반찬 가게에 도시락을 주문했었어.
그래서 알게 된 사이였지. 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요? 명희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숙 씨 남편이 건설업으로 잘 나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급한 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정숙 씨 남편도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정숙 씨 남편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 자기가 아는 금융업체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고 자기가 보증을 서준다고 했거든. 이자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하면서 명희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채업자였어. 나도 나중에 알았지. 한편 수진도 어머니 정숙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숙의 입장은 명희와 달랐습니다. 명희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왔어. 정숙이 쓰디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아빠가 착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지. 그런데 우리도 당장 현금이 없었거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업체가 있다고 했어. 거기서 단기로 빌려서 명희한테 빌려주고 우리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고리대 금업자였어. 내 아빠도 속은 거야.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명희가 제때 갚지 못하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정숙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가 다 떠안게 된 거지.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빠 사업이 망한 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명희 남편 수술비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섰다가 모든 걸 잃은 거야. 15년간 쌓아 올린 건설업체, 우리 집, 모든 게 사라졌어. 양쪽의 기억과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희는 자신도 사채업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했고 정숙은 명희가 빚을 제때 갚지 않아서 자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두 사람의 원한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이 전화로 간신히 수진과 통화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20년 전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진실은 아직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20년 전 사건에 대한 양쪽의 기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엄마, 그때 계약서나 관련 서류 같은 건 안 남아 있어요? 수진이 정숙에게 물어봤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렸지. 그런 아픈 기억들 왜 간직하고 있겠어?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디선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수진은 법무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어도 법원 기록이나 등기부등본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 친구의 조언에 따라 수진은 옛날 법원 기록과 당시 부동산 등기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수진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20년 전 당시 정숙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경매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매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보면 아빠가 빚을 일부 갚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진이 서류를 들고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분명히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정숙도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내 아빠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수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당시 사채업체와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채업체는 당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곳이었어요. 특히 중개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처음에는 낮은 이자를 약속했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수법을 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당시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도 찾아냈습니다. 악질 사채업체 중개인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개인은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서 사채업체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이라고 속여서 고리대 금업체로 연결해주는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흥분해서 정숙을 불렀어요. 아빠와 명희 아주머니 모두 이 중개인한테 속은 거였어요. 그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개인이 고객들이 갚는 돈의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도 썼다는 것이었어요. 수지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큰일 났어. 진실을 찾았어. 지훈도 놀라며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명희의 남편이 수술비가 필요해서 정숙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았어요. 정숙의 남편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둘 다 악질 중개인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개인은 명희에게는 정숙 씨 남편이 소개해준 좋은 조건의 금융업체라고 말했고 정숙의 남편에게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둘 다 피해자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숙의 아버지가 중간에 빚을 갚으려고 돈을 입금했지만 그 돈이 사채업체에 전달되지 않고 중개인이 가로챘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채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자를 계속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수진이 부모님도 모두 그 나쁜 중개인한테 당한 거였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원망했는데 실제로는 둘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이 진실을 두 분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지훈은 걱정했어요. 과연 받아들이실까? 20년 동안 서로를 미워해 오셨는데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진실을 모르고 계속 미워하시게 둘 수는 없어. 수진은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신문기사, 법원 기록, 당시 경매 서류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20년간 서로를 원망해온 두 어머니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과연 두 분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말씀드려보자. 하지만 그 전에 정숙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20년간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희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이 20년간의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수진과 지우는 각자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정숙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문 기사와 법원 기록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아빠도 명희 아주머니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숙은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갚으려고 입금한 돈이 중개인에게 가로채졌다는 증거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 역시 명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명희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중개인의 사기 수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자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속은 거였구나. 이틀 후 수진과 지훈은 용기를 내어 두 어머니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조용한 동네 카페를 선택했어요. 평화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선택한 상징적인 장소였죠. 카페에 먼저 도착한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실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요. 곧이어 명희와 지훈도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지난번 같은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간 쌓인 피로감과 슬픔이 엿보였어요. 이전처럼 화려한 상견례상이 아니라 단출한 아메리카노 두 잔과 작은 쿠키 한 접시만 놓인 테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자리가 오히려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더 적합해 보였어요.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명희와 정숙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자리는 20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예요. 수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신문기사, 법원 기록, 당시 사기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두 분 모두 그때 사기꾼에게 당하신 거였어요. 정숙이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명희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중개인이 사기꾼이었다고요?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들을 서로 속인 거예요. 명희 어머니께는 정숙 어머니 남편이 소개한 좋은 금융업체라고 했고, 정숙 어머니 남편께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정숙의 남편이 갚으려고 입금한 돈이 중개인에게 가로채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이 분명히 돈을 갚으려고 하셨어요. 여기 은행 입금 기록이 있거든요. 수진이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정말 갚으려고 했던 거구나. 20년간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동시에 명희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씨,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까지 속인 거였네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두 여자는 오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원한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명희 씨, 그래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은 사실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린 것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두 어머니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저희 둘의 시작이지만 두 분이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진짜 축복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도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20년 전 일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희와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시선이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정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몰라서 미안했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오래 미워했네요.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20년간의 원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화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명희와 정숙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훈과 수진의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년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안 이후로 두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화려한 웨딩홀 대신 소박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상견례에서의 소동을 겪은 후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따뜻한 분위기의 예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명희와 정숙은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돈,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명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딸은 나물 무침을 좋아해요. 특히 콩나물 무침을 잘 먹어요. 두 사람은 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사돈 관계가 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좋아했어요. 오늘 특별히 끓여줄까 해요. 명희의 말에 정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두 어머니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명희는 반찬 가게 운영 경험을 살려 음식 준비를 맡았고 정숙은 꽃집 운영 경험으로 교회 장식을 담당했어요. 두 사람의 전문성이 결합되니 작지만 완벽한 결혼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명희가 정숙이 만든 브라이달 부케를 보며 감탄했어요. 사돈 어른이 만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역시 오랜 경험이 다르네요. 정숙도 명희를 칭찬했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두 어머니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설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2달 전 상견례 소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화해하신 건가 봐요. 어떻게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시지?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할 때 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명희는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는 모습이 감격스러웠고 정숙은 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과거의 원한은 이제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지훈 씨,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지훈의 힘찬 대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마쳤습니다.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희와 정숙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반지였어요. 두 어머니가 함께 보석상에 가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골라준 반지예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명희가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화해하게 되신 거예요?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오해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상견례 난투극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화해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피로연 시간에는 더욱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명희와 정숙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하객들은 정말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만드신 거라니 더 특별하네요. 지훈과 수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내가 정말 대단해. 결혼식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희와 정숙은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동네 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요리 실력과 정숙의 꽃꽂이 재능이 결합되니 봉사활동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꽃꽂이 정말 예쁘네요. 복지센터 관장이 칭찬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과거의 사채 거래와 원한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인연과 우정이 자리 잡았어요. 지훈과 수지는 신혼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두 어머니는 함께 손뜨개질을 하며 태어날 손자,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원망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년 원한도 용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첫걸음은 용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